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66회 다 보셨죠? 안 풀어봤다면 지금 일단 중지하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66회는 전회차, 전전회차에 비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80점 이상을 맞추기에는 조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9점까지는 수월하게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이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제가 78점 맞았어요. 제가 공부를 덜 한 걸까요? 더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어떻다? 공부는 잘한 거다. 다만 80점 이상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이 어려웠느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설 강의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유물 유적 문제. 그래서 구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제. 보통 우리 시험에서 그 청동기 그리고 신석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다음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니까 뭐 옷 입고 뭐 금을 만들고 있고 뭘 이렇게 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뭐 농사도 짓는 것 같고. 이곳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었고 목축업도 했고 요게 이제 갈돌 뭐 요런 것들 그래서 간석기 요런 것도 사용했던 신석기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옳은 것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신석기 시대를 찾아보세요라는 거예요. 1번 청동방울 흔들기. 이 당시에는 청동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청동기 이후 시대.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라고 했죠. 지금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생겼고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니까 2번이 정답. 3번 철제 농기구 청동기도 안 나왔는데 철기가 나오겠어요? 철기 시대. 자, 4번 거친 무늬 거울. 요건 좀 어렵죠. 그렇죠? 요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더 어렵게 한번 해볼까? 민무늬 거울. 그러니까 잔무늬 거울이라고 해야지 민무늬 거울이 아니고 잔무늬.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자체가 나왔다는 게 어려웠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 찾을 수 있죠? 쉽게 2번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으니까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2번이 정답. 자,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나라 찾는 거예요. 2번이니까 이제 나라 찾았으니까 나라 나왔으니까 이제 고조선 혹은 연맹국가, 부여, 뭐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합쳐서 삼한 요런 것들 물어보는 거겠죠. 이 유물은 여러 가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사출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날개 달린 말의 모습이 새겨져 있네요. 요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니까 사출도가 나왔으니까 어느 나라예요? 부여. 그렇죠? 부여입니다. 자,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어디에서 열었어요? 부여에서 몇 월 달에? 12월 달. 와, 이 12월까지 아는 친구 있었으면 우리가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1번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2번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라는 것 어디예요? 삼한. 그래서 삼한은 특징적으로 소도라는 신이 사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고 그곳에 제사장, 천군이 따로 있었죠. 자, 3번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그 옥저에 있었던 결혼풍습이죠.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거. 그래서 경계가 삼엄해서 경계를 넘어가면
뭐 소, 말 요런 걸로 변상을 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데리고 오는 제도잖아요. 동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여에 관련된 설명은 몇 번에 있다? 1 번에 있다. 자,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2번에 연맹국가 나왔고 3번 바로 나와서 왕이 나왔으면 삼국시대 왕을 물어보는 거니까. 한국사 통합 플랫폼. 자, 지금 보니까 제위 기간이 413년에서 491년. 이거 세기로 나타내면 몇 세기예요? 5세기. 자, 광개토 대왕 릉비를 건립했대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릉비는 누가 건립해요? 광개토 대왕이 아니죠. 그의 아들 장수왕이. 그렇죠? 장수왕이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한 거잖아요.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뭡니까? 뭐 남진 정책.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미천왕, 장수왕, 고국천왕, 소수림왕.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미천왕은 몇 세기 왕이에요? 4세기 왕이죠. 그래서 요동을 확보했던 서한평을 공격해서 요동을 확보했던 미천왕. 5세기 장수왕이 정확하게 정답. 자,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언제예요? 2세기. 그래서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행했던 왕, 고구려 왕. 소수림왕은 4세기. 소수림왕은 중요해요. 꼭 외우셔야죠. 세 가지 뭐 율령, 불교, 태학 꼭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찌됐건 우리가 장수왕 문제니까 2번 정답 나왔습니다. 2번 찾았고요.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단어, 동지, 추석, 칠석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찾아라? 명절 찾아라. 그렇죠. 자, 밑줄 그은 그날에 해당하는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 1년 중 한 번 직녀를 만나는 날. 그녀를 만날 생각에 소치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견우예요. 여기는 직녀고. 자, 까치와 까마귀가 많이 모여서 오작교를 놓아야 다리를 만들어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까치, 까마귀 이들이 와서 여기에다 다리를 놓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딱 한 번 만나는 게 칠성날이잖아요. 그래서 음력 7월 7일 칠성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밭에 재를 올렸죠. 그 농사 잘 되게 해달라라고 밭에 재를 올렸고, 그 여성들은 하늘 보면서 바느질 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빌었던 칠성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고요. 단오는 언제죠? 5월 5일. 그렇죠. 음력 5월 5일.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 동지는 언제예요? 동지는 뭐예요?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세요. 보통 12월 22일 혹은 23일인데 보통 22일 정도를 동지로 잡고 있고, 추석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추석 8월 15일. 그래서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송편 먹는 날. 그래서 칠성날이 정답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웠던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견우직녀 만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칠성날은 찾을 수가 있다. 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찾아봅시다. 부여야행, 그리고 백제의 밤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부여 관련된 거. 그러면 백제의 성이 한성 시대가 있었고 수도가, 그리고 웅진성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사비성 시대인데 부여는 사비성 시대에, 지금은 부여라 부르지만 당시에는 사비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비성 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도읍으로 정한 부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그러니까 부여에다가 도읍으로 정한 왕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굽니까? 백제 성왕이죠. 사비성으로 전도했던 백제 성왕. 그럼 백제 성왕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1번 왜 칠지도를 보냈다. 그래서 왜나라 왕에게 칠지도 7개의 칼날을 가진 칼을 이렇게 화사한 왕이 누구예요? 4세기 근초고왕 백제.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불교 백제에서 불교를 수행한 왕은 근초고왕이 아니고 그 다음 왕인 침류왕이죠. 자, 이거 어렵지. 이건 어렵지.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근초고왕이 하지 않았다. 불교 수용은 근초고왕이 안 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누구냐? 침류왕이다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점령한 왕이 누굽니까?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잖아요. 그렇죠? 의자왕.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라는 거 우리가 4번에 있습니다. 성왕.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백제 성왕과 그리고 진흥왕이 이렇게 해야지. 성왕과 진흥왕 합심해서 공격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강 하류를 점령을 했던 게 누구예요? 백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성왕. 신라는 진흥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을 찾아라. 백제 왕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성왕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서 어떻게 됐다? 한강을 다시 뺏기긴 했지만 한강 하류 지역을 잠시 되찾은 거는 누구야? 성왕 때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가에서 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삼국통일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평양성이 함락되었어요. 그리고 외가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대요. 그러면 자, 평양성이 함락됐으니까 고구려 멸망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외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외나라가 외가 지금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백제를 아니죠. 백제 부흥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했다. 이건 나당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먼저죠?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신라를 집어삼킬 거야 라고 하니까 나단 전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68년 그리고 663년 그리고 요때는 언제 676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연도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연도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 그러니까 나가다. 어디 있어요? 나가다 3번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순서대로 맞추기 연도 외우면 좋겠지만 연도를 못 외운 친구들은 어떻게 요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거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연도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 자, 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문왕의 아들인 이 왕은 힌트가 나왔어요. 문왕의 아들이래.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이 왕은 동해에 작은 산이 떠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견대로 갔어요. 용이 나타나 말하기를 용이 나타났대요. 산에 있는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피리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천하가 평온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대요. 만파식적. 그래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용이 나와가지고 피리를 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보물을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 이게 뭐예요? 신문왕 때 있었던 만파식적 설화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은 누구예요? 신문왕. 신문왕을 찾으면 돼요. 1번 국학을 설립했다. 신라의 국립대학교잖아. 그렇죠? 대학교 누가 설립해요? 신문왕이 설립했다. 1번이 정확하게 정답. 2번 우산국을 정벌했다. 누굴 보냈죠? 이사부 장군을. 누가? 지증왕이.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독도도 우리가 관할을 하게 되고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천리장성 좀 복잡하죠.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7세기. 그래서 고구려 7세기 때 천리장성. 그러니까 신문왕 물어보는데 잘못됐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누구예요?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병력을 더 늘린 거잖아요. 신라의 청소년 집단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공인한 왕은 진흥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왕 찾는 거니까 1번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8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백제 무왕이 건립한 사찰. 사찰의 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이 없나 봐. 절에 터만 있나 봐요.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이 있대요. 물론 목탑 양식이지 석탑.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이게 목탑이에요, 석탑이에요라고 하는데 석탑인데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목탑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석탑의 복원 공사 중에 사리 장엄구와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사리 보관함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경천사지 식층석 일단은 백제잖아요. 힌트가 백제 그리고 목탑 양식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언제 거예요? 고려 후기.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니까 일단 안 돼. 그렇죠? 자, 그리고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신라야, 신라. 통일신라.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신라니까 지금 백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미륵사는 지금 없어요. 터만 있잖아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제 백제 거고 익산에 있잖아요. 이게 보면 돌이에요. 돌로 만든 탑인데 지금 보면 여기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짜가지고 껴 맞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탑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황사 모전석탑은 삼국시대 신라입니다. 그래서 선덕이 왕 때 만들었던 전탑의 형식인데 너무 어렵죠. 전탑이 뭐냐면 이 벽돌처럼 조만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막 끼워 넣은 거야. 이게 이제 전탑의 형식이고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백제 목탑 양식을 갖고 있는 석탑 그 안에서 사리 보관함이 나왔다.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밖에 없죠. 3번이 정답. 자, 9번 문제.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일단 요거 보고 시기를 봐야 돼. 어느 시대냐? 그렇죠? 자, 청해진 유적. 청해진 나오면 장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된 이 시기에는 장보고가 당신라 일본을 잇는 해산 교역을 주도했대요. 이것을 찾아가서 흔적을 찾고 싶다. 그래서 장보고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장보고가 활동했을 때가 언제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게 장보고가 활동한 건 통일신라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1번 분청사기요? 분청사기는 왠지 조선시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조선 전기예요. 노급을 지급받는 진골귀족? 신라죠. 신라. 그래서 신라니까 통일신라 똑같은 거예요. 통일신라 당시에도 노급을 받고 있는 귀족이 있었으니까 2번이 정답.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여러분 전기수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 않아요? 전기수는 뭐냐면 그 시장통에서 시장 바닥에서 그 소설책 있잖아요. 소설책을 재미나게 읽어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전기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설책 한글 소설 같은 게 유행했을 때 언제요? 조선 후기를 얘기합니다. 상평통보로 이렇게 상평통보도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니까 조선 후기. 그래서 신라 찾으면 2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요거는 조선 세 개는 조선인데 하나만 틀리니까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0번 문제 들어가 보자. 다음 특별전에 정시될 문화유산으로 틀린 거. 지금 보니까 땡땡 나라 이름 같아요. 구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 땡땡. 그렇죠? 그리고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경이 몇 개야? 5개. 그래서 오경. 오경을 수도로 갖고 있는 오경 15부 62주. 중국에서 애동성국 동쪽의 바다를 낀 성대한 나라라고 칭송할 정도의 그 국가가 어디였어요? 발해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문화유산으로 틀린 것. 다시 얘기하면 발해의 유물이 아닌 것 찾는 겁니다. 자, 치미. 이건 뭐야? 발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붕 맨 끝에 이렇게 장식하는 요런 거. 연꽃 무늬 수막새. 요것도 이제 기와 무늬, 요것도 발에 고구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불병자상 굉장히 유명한 거죠. 발에 이불병자상. 그래서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것은 흙으로 구운 그 불상이다라는 거죠. 성덕대왕 신종 요거는 요거 신라죠. 신라 8세기 경덕왕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하게 되는 종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통일신라께 뜬금없이 나왔으니까 4번이 틀린 것수 정답. 자, 우리가 1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연표 고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3점짜리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지. 그러니까 3점짜리 줄게 라고 해서 어렵게 나타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견훤이 나주로 도망쳐서 귀부하기를 청한다. 장문 유금필 등을 보내서 정중히 맞아오도록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견훤이 누구에게 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하겠다. 내가 투항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935년에 후백제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투항하는 게 935년이에요. 그럼 봅시다. 일단 견훤이니까 후백제잖아요. 후백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막 신나게 싸우고 있어요? 아니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이니까 후백제가 일단 나오려면 요렇게 여기에서 찾아야 돼. 다 아니면 라.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신라 말 이렇게 되니까 이때쯤 이제 그 후백제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이 후백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쇠퇴하는 것은 요 이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고려가 등장을 해야 되고, 고려 왕 누구예요? 왕건이니까 고려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다 아니면 라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927년 팔공산에서 대구에서 전투했던 공산 전투는 그 견훤과 왕건이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요? 견훤이 이기잖아요. 왕건이 이게 패배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찍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백제가 와 하면서 이제 그 기세가 굉장히 높을 때고, 이 이후가 돼야 백제가 지금 쇠퇴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 걸 찍어야죠. 그래서 라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새겨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밑줄근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전쟁을 봐야 되는데 이 성벽은 북방 세력의 침입에 대비해서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 외곽에 쌓은 나성의 일부입니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끝난 후 현종 2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성은 언제예요? 거란의 1, 2, 3차 침입이 있고 나서 강감찬 장군이 아니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성을 높게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개경에 나성, 성곽을 높게 쌓는 거, 이걸 가지고 나성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거란 전쟁 직후에 나성을 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물어봤죠. 거란의 전쟁. 그럼 거란의 전쟁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란의 전쟁 몇 차라고요? 1차, 2차, 3차인데 자,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끝난 직후니까 몇 차 침입을 얘기하는 거야? 맨 마지막 전투. 맨 마지막 전투는 누가?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 전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귀주대첩. 그래서 1번 귀주대첩의 의의를 파악한다.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자, 그리고 2번 위화도 해군의 결과를 조사한다. 위화도 해군은 언제예요? 고려 말. 그렇죠? 자, 안시성 전투의 전개 과정. 이것은 고구려가 나와야죠. 그렇죠? 고구려. 그래서 당과의 전투. 진포 전투에서 새롭게 화포를 배에다 실었죠. 그러니까 진포 전투는 언제예요? 고려 말 우왕 때.
그렇죠? 그래서 고려말 다 고려말이에요. 이때는 고려 전기에 가깝죠.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 1번이 정답. 자,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 퀴즈.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고려의 왕. 일단 고려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국자감을 정비했대요. 국자감 대학교 같긴 한데. 자, 건원중보를 발행했대요. 돈을 찍었다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알겠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6.25 정치 누가 채택을 했어요? 성종이. 그래서 고려 성종에 대한 문제죠. 너무 쉽다. 3번의 정답이 나와 있고 1번 광종이 나오려면 어떤 게 나와야죠? 노비항건법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문종은 좀 어렵죠. 문종은 이제 사학의 융성. 그래서 이제 최충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게 문종이고 성종이 이제 정확하게 정답이 됐고 예종하면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학이 번성해서 공교육을 이렇게 이제 그 융성한다, 진흥한다라고 해서 공교육 진흥책을 추진했던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예종은 어떤 걸 했어요? 양현고라는 열심히 공부하면 돈도 줄게라고 했었던 양현고를 만들었던 왕이죠.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누구 물어보고 있다? 성종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3번이 정답.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찾아야지. 자네 들었는가? 송나라 사신단이 수도 개경에 지금 보니까 송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래요? 개경. 우리나라 수도가 개경이면 고려시대? 그렇죠. 사신단의 규모가 엄청나게 가져온 물품도 상당하겠어. 당연히 고려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공인이 관청의 물품을 공인은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 이후에 현물을 구입했던 상인을 얘기하니까 조선 후기 탈락.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조선 후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하였다. 어느 시대야? 고려시대. 3번이 정답. 그래서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 어디다? 병란도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고추와 담배가 상품작물로 팔기 위해서 만든 상품작물은 어느 시대예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하나만 고려시대. 3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고려시대인데 몽골에 맞서서 싸웠다. 약 30년 동안 전개된 고려의 대몽항쟁을 조명한다. 고려시대 몽골과 전쟁은 총 6차례나 터졌어요. 1차부터 2차, 3차, 5차, 6차까지 6번이나 쳐들어왔죠. 그래서 약 30년 동안 완전히 우리 국토는 엉망이 되게 되는 거죠. 일부 사신 저고여의 비사를 구실로 몽골이 쳐들어왔다. 이게 이제 1차 침입이잖아요. 저고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공납을 바치세요. 그러면서 압록강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죽게 되고 이걸 가지고 몽골에서 사신 죽였으니까 우리가 전쟁해.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는 것 이건 언제예요? 2차. 요거는 1차 침입. 그렇죠? 2차 침입. 그러니까 지금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이후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려는 누가 먼저 쳐들어와요? 거란이 먼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이 먼저 그 다음으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2차 침입 이유를 풀어야 되니까 얘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윤관이 별무반은 왜 만들었어요? 얘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진족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 아니고요. 자,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몽골의 침입. 그렇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는데 강화도는 강화도고 요 안에서 우리 그 한반도 고려 본토에서는 어디 김윤우 당시 스님 있죠. 장군이 처인성 전투에서 누구 살리타를 그 화살로 처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긴 전투가 딱 한 번 있었잖아요. 2차만 이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김윤후가 살리타를 사살했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어야지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야, 이거는 고구려잖아요.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고구려인데 지금 고려 얘기하니까 아예 답이 안 되고 서희가 외교 단편을 통해서 강동육주는 거란의 1차 침입되니까 역시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몽골과의 전투는 어디에 나와요? 2번에 나오죠. 2번이 정답. 자, 16번. 가에 들어갈 우표. 저희 모둠은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재로 우표를 만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는 어느 국가예요? 고려잖아요. 고려. 그렇죠? 고려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월 관음도 이게 불환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처, 보살 등을 이렇게 그린 거지요. 팔만대장경 불심으로 그리고 몽고의 침략을 막아내자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조판했던 팔만대장경 부석사 무량수전 이것도 고려 전기의 불교 문화였죠. 그래서 고려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고려 시대에 있을 거 하나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산수무늬 벽돌은 백제, 도기 박휘장식 뿔잔. 와, 이거는 좀 어렵죠. 이름이 어려운데 이 그 문화는 익숙하죠. 가야. 자, 황남대충 금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름다운 신라. 그렇죠? 청자성각 운항무늬 매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상감청자를 얘기하니까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 4번이 정답.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 17번 문제 가보자.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죠. 왼편은 기철 등 친원파를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왕의 무덤이야. 오른편은 왕비 노국대장공주 그러니까 노국공주 그렇죠? 왕과 왕비를 나란히 같은 곳에 모셨대. 원간섭기를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막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반원 정책을 성공한 개혁군주 누구예요? 국민왕 노국공주 국민왕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고려 국민왕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국민왕 때 있었던 사실을 찾아봐라.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동북구성은 고려 예종 때인데 여진을 토벌하고 나서 9개 성을 그쪽에다 쌓았죠. 독서삼품권 야 이거 나오면 안 되죠. 독서삼품권은 신라잖아요. 그렇죠? 신라 원성왕 때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누가? 공민왕이.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철을 제거함과 동시에 한쪽으로는 군대를 움직여서 유인의 장군을 보내서 어디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게 되는 왕이 공민왕. 3번이 정답.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조선 숙종 때 조선시대. 그렇죠? 그래서 간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려 공민왕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번 문제 들어가 보자. 가해에 해당하는 사람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곳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로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왕과 백성이 만년토록 태평하면서 큰 복을 누린다 경복궁 의미가 있어요. 그는 새 왕조 통치 방향을 제시한 조선 경국전도 저술했습니다. 누굽니까? 정도전. 그렇죠? 정도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언제 건국하죠? 조선을 1392년. 그리고 2년 뒤에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때 정도전이 이렇게 새로운 수도 한양에 대한 수도 정비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궁도 만들고 다 만들죠. 그래서 궁도 만들고 4대문도 다 만드는 것이 정도전 4번이네. 자, 1번 송시열은 언제 활동을 했던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서인의 대표주자 송시열. 최재공은요. 조선 후기에 정조 때 활동을 했었던 문관이지요. 문반. 정몽주는 고려 말 그렇죠. 고려 말의 충신이잖아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 정도전은 고려 말 신진사대부. 그래서 이렇게 둘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누가 이겨요? 정도전, 급진파가 이기게 되죠. 어찌 됐건 지금 정도전을 물어봤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9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19번. 가에 들어갈 기구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기구, 뭐 건물의 이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의 왕명을 받아서 일단 조선이야. 그렇죠? 왕명을 받아서 반역 사건과 중범죄네. 강상죄는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덤빈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담당한 사법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범죄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 죄인 신문 및 문서 작성, 죄인 체포 및 압송, 형 집행. 자, 여기에 판사가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왕이잖아.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그래서 여기에 판사는 왕이 판사가 돼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의금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 자, 1번은 사헌부는 뭐예요? 관리가 잘못했을 때 그의 비리를 관리하고 감찰하는 곳. 그렇죠? 자, 의금부가 정답이죠. 중범죄를 심판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법원.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높은 법원. 판사는 왕이었다. 자, 춘추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했던 곳. 홍문관은요. 성종 이후에 만들어졌고 집현전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 토론이라든가 왕의 자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경연도 주관을 했던 것이 홍문관.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의금부에 대한 것은 2번에 나와 있으니까 2번이 정답. 우리가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왕이 한 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이, 그렇지? 자, 조선의 7대 왕이래요. 와, 7대 왕. 그럼 한번 외워볼까? 태정, 태세, 문단, 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7대 왕인데 세종인지 세조인지 몰라? 그러면 안 돼. 세종이 여기에 있고 세조가 여기에 있으니까 세조가 7대 왕.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왜냐면 단종을 몰아냈대잖아. 그렇죠? 단종 어디 있어요? 이 앞에 있으니까. 와, 세조가 맞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왜냐면 힌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요걸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풀고 경연을 폐지했대요. 경연은 뭐예요? 왕하고 막 신하가 이렇게 토론하는 건데 시끄러. 난 이런 토론 싫어. 해서 폐지시켰던. 그리고 진관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관 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력인데 군사 그래서 이제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세조 때 시행한 건데 우리가 느끼기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요 두 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요거 사실은 요게 힌트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면 어디 세조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조는 찾았어요. 세조 때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1번 직전법을 시행했대요. 직전법은 뭐예요? 현직 관리에게만 그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법 세조예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걸 시행할 수가 있었다. 1번이 정답. 탕평비. 만약에 탕평정책 하면 영조 정조 또 누구 있어요? 숙종도 있어요. 숙종. 근데 우리가 영조 정조만 기본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영조 정조인데 탕평비를 비석을 세운 왕은 영조예요. 그렇죠? 자, 교정도감을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지금 조선시대 물어보는데 고려시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려시대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 만들었던 거예요.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정조네요. 그렇죠? 영조 나오니까 정조 나왔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답을 찾았죠? 1번. 1번이 정답. 자, 2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우리 가가 여기니까 이것과 이거의 시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연도 몰라도 된다니까. 그렇죠? 자, 일단 광해군이 유배 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 참 더덥다라는 거예요. 광해군이 유배를 갔어.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 유배를 봤으니까 이 당시에 유배를 보냈을 때 왕은 누구야? 인조죠, 인조.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집권을 한 다음에 광해군 처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조 즉위 초. 그렇죠? 자, 청나라를 쳐서 삼전도의 치욕을 씻자라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 삼전도의 치욕이 뭐예요?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은 누구 때? 인조 때. 병자호란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결과는 여기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전도의 치욕을 씻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벌을 얘기했던 누굽니까? 이 인조의 아들,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효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종은 당시에 집권하고 우리 아버지 북수를 내야겠다라고 해서 북벌 운동을 전개를 하죠. 그러니까 인조 때, 인조 초와 효종 때.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던 뭐 병자호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묘호란. 호란이 두 차례나 있었잖아요. 이 호란을 지금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그렇죠.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병자호란의 결과가 뭐였어요? 여기 나왔던 삼전도의 굴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화가 나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1번이 정답이죠. 사군육진이 개척되었다. 조선 세종 때지요. 그래서 세종 때 최윤덕, 김용수 장군을 보내서 그러니까 세종 때면 훨씬 이전 이 시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라는 건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니까 이 이전 상황이에요. 답이 될 수 없고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된 것은 병인 그 양요 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고종 때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의 일은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가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왕을 찾아야 돼요. 왕을.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한 누구? 일단 조선에 체크돼 있잖아. 힌트가 하나. 그렇죠? 자,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여러분, 왕자의 난은 한 번 있었어요? 조선시대 왕자의 난이 두 번 있었잖아. 누구 때요? 태조 한 번. 그리고 정종 한 번. 그래서 태조 때 1차, 정종 때 2차. 누가 일으켜요? 당시에는 이방원. 그렇죠? 태조의 아들이자 정종의 동생 이방원이. 그렇죠? 그리고 정종의 뒤를 이어지게 했다. 왜요?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에이 네가 왕해라라고 해서 동생에게 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이 된 거야. 이방원이 왕이 됐으니까 그 3대 왕 누구예요? 태종이죠. 자,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육조에서 바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내가 바로 명령을 할게 라고 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태종. 그럼 지금 가왕은 누구예요? 태종에 대한 문제예요. 태종에 대한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문고를 설치했다. 누가 설치해요? 태종이 설치하잖아요. 만약에 신문고를 부활했다라고 하면 조선 후기 영조 때고 개미자를 주조했다라는 것 태종. 칠정산을 편찬했다. 칠정산은 뭐예요? 우리나라 달력이고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운동을 계산했던 달력 누가 있죠? 자주성 세종. 그렇죠? 세종이니까 아쉽게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호패법을 마련했다. 누구예요? 태종이죠.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태종. 그래서 왕권 강화했던 호패법. 그래서 태종이 한 것이 아닌 것은 세종 때 3번이 정답. 그렇죠? 자, 23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가 종묘 앞에 처음 설치되었대요. 종묘 앞에? 이 기기는 영침의 그림자로 시각을 표시한대요. 그림자를 보고 몇 시구나를 알 수가 있었대요. 동지나 하지와 같은 절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묘 앞에다가 처음으로 이거 동그란 걸 세웠대. 그리고 하나 뭘 꽂아놨겠지.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몇 시구나를 알 수 있었던 해시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시계는 세종 때 만들었죠. 세종 때 만들었던 해시계 앙부일구가 해시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가는 뭐예요? 앙부일구를 얘기하는 거다.
앙불구는 어디 있어요? 4번에 있네. 그렇죠? 자경루는 뭐예요? 세종 때 만들었죠. 자경루. 물시계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그림자니까 해가 있을 때예요. 해가 떴을 때인데 해가 없으면 그러면 물시계를 봐야지. 이게 자경루. 자, 치국이 세종 때 만들었잖아요. 강수량,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그래서 뭐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치국이. 자, 혼천이는 뭐죠? 하늘 전체를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기구. 세종 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해시계 앙불구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2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24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사람을 찾는 건데 기묘유적이래요. 모르겠는데? 그렇죠? 모르겠는데? 자, 이 책은 기묘사화의 전말을 다룬 기묘유적이. 아, 기묘사화를 이렇게 이제 적어놨구나. 현량과 실시와 위훈삭제를 주장한 누가 관직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대요. 누구예요? 기묘사화에 화를 입은 사람 중종 때 조광조잖아요. 중종 때 조광조. 그러니까 지금 왕을 물어봤어요? 아니요. 사람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광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거예요. 발해고를 저술했다. 유득공의 발해고. 그렇죠. 조선 후기 발해에 대한 우리 그 역사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책을 썼던 유득공. 대동여지도는 누구예요? 김정호. 백운동 서원은 누가 건립해요? 중종 때 누가? 주세붕이.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 이거 되게 좋으니까 중종에게 얘기를 하죠. 이거 사획 좀 해주세요. 그래서 최초의 사획 서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누구예요? 주세붕. 자, 소격서 폐지를 건의했다라는 거죠. 이 도교 행사를 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 없애야 된다라고 폐지를 주장했던 조광조지요.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가 이거 이놈 봐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폐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사게 됐고 결국에는 기묘사화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장소.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아이고, 임진왜란이 나왔어요.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은 뭐 임진왜란도 있고 정유재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알아야죠. 누구 때? 선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임진왜란 중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유적을 답사하자라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진 유적.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선조들이 어떠한 호국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기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임진왜란의 전투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투 장소. 탄금대 임진왜란 때 전쟁했던 곳이죠. 누구?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했지만 아식개육에서 우리가 패배하면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전투 맞아요. 행주산성 누구예요? 권율.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계속 버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장소 맞고요. 수원화성. 수원화성이 선조 때 있을까요? 누가 건립을 했죠? 정조. 정조는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는 이때는 수원화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조 이후에 한참 뒤에 정조 때 이때 만들어진 게 화성이니까 수원화성은 이 임진왜란의 그 전투지가 될 수가 없죠.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울산 외성이라고 써 있어요. 와, 선생님 울산 외성이 뭐예요? 울산 외성은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막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 애들이 우리 뭐 관군과 의병이 막 전쟁을 하니까 막 밀어내니까 이제 그 기운이 빠져가지고 퇴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려나요. 밀려나서 이제 그 경상도 일부 지역 이쪽 지역까지 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퇴각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퇴각을 못해요. 누가 막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퇴각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이 관군이 조선의 관군이 막 치니까 어떻게 해야지? 버텨야죠. 그래서 얘들이 여기에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울산 외성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외장수가 여기에서 쌓은 성이에요. 어찌 됐건 이 세 개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장소가 맞고요. 3번은 임진왜란 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아유, 힘들죠. 좀 힘들어. 문제는 그렇게 안 힘들었어.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